한 주의 중심, 수요일장이 드디어 밝아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투자 중심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이 국내 증시에 관한 매수 의견이 나와서 긍정적인 리포트 함께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한마디 확인해 보시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면서 6월 3일 대선을 계기로 본격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구조적인 저평가 국면이 이제 해소될 거다라는 분석인데 이사님의 전망과 상당히 유사하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을 시작이 됐다. 아주 위험한 말 썼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밸류업에 집중하자 그랬는데 요게 바로 이제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안 그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분위기가 막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조건 투자은행 말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적절한 타임이다 했는데 지금이 대세 상승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5년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 국정을 끌어가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배구조 개선을 계획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GDP를 끌어올리려면 주식을 시장을 부양을 시켜야 되지 부동산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이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어제 한화가 폭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삼성물산도 이런 연관해서 급등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대장주를 찾기로 가야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밸류업 관련주 또 이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회가 국내 증시에 온다라고 강조를 네. 하고 있는데 이사님이 사실 이 내용을 3월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시던 내용이잖아요. 네. 이 하나를 뛰어넘어서 이 국내 지주사들도 더 빠르게 확 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거기 관련된 종목을 또 새로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중견 지주회사, 지주회사, 이걸 잘 봐야 된다. 맞아요. 특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좋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대주주가 돈을 숨겨놓은 거죠. 창고에다가. 근데 이게 지배 구조를 개선하면 그거를 모두가 다 수익을 누리는 그걸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재무 구조가 좋고 저평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보물을 발굴합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 주력 상품, 이 보물 같은 오늘의 종목이 궁금한데요, 이사님. 오늘 개장하면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종목은 코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네요. 괜찮습니까?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코롱의 지배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목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천억 초반입니다. 3,081억이더라고요. 그거를 기억을 잘 해주세요. 3천억 초반입니다. 그런데 자본 총액이 3,816억이에요. 물론 연결 제표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1조 4,481억이죠. 곱하기 4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5조를 넘잖아요.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5조를 넘을 전망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96억이었으니까 곱하기 4하니까 올해 1,600억 정도가 전망이 되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초반이죠. 3,081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게 자본 총액이라는 거는 코롱의 청산 가치예요.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들이 가치가 2조 3,816억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 초반이니까 너무나 저평가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배 구조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자회사 중에 코롱 티시즌이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FDA에 지금 그 임상을 입회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한다면 4조에서 12조 정도 가치가 되는데 코롱 시가총액이 3천억 초반이니까 너무 싸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지배 구조를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계열사가 47개입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자회사가 47개예요. 제가 그거는 사진을 뺐어요. 거기 가장 꼭대기에
하나의 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분의 외아들이 그 위기호 씨라고 있어요. 근데 코오롱 그룹의 부회장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지금 코오롱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구원투수로 할 거야. 나중에 좋아지면 우리 아들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코오롱 시가총액이 3천억이니까, 그래. 이제 외아들이 들어와서 구원투수 들어와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럼 결국은 코오롱이 앞으로 된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되고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제 의무적으로 된다면 여기는 그동안에 주가를 억눌렀던 부분들이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저평가된 이 중견 지주회사를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코오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자, 요거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뭘 준비했을까요? 악어입이에요. 악어입. 자, 보시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악어입이 다물어 가지고 벌어질 때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다물었다 벌어지잖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여기하고 여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가 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9만 원도 갈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악어입이 벌어지고 있네. 그러죠. 그러면 오랫동안 다물었다가 벌어질 때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표준 편차값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아까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좋아지는 쪽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어입이 위쪽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에서도 악어입이 나왔습니다. 차트가 너무 좋다라는 설명인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는 매수가를 조심해야 돼요. 미국 증시가 좋게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흉물어 가셔가지고 아침 8시부터 진행되는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는 정말 추격 매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 시간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무료 방송에서 물론 조심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매수가를 낮게 잡겠습니다. 25,450원에서 매수가를 잡고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7,3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9,700원이고요. 손절가는 19,600원 말씀드리겠는데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입니다. 5회만 연속으로 수익을 거두시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APR이 어제장에서 2차 목표가 11만 9,500원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1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APR이 7% 급등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12만 원 선도 터치를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3차 목표가 잡아봐야 될까요, 이사님? 자, 좋습니다. 3차 목표가는 저희가 12만 5천 원 할게요. 네. 그런데 이 회사를 보면 양봉이 여기를 다 뚫어냈잖아요. 엄청난 매물이죠. 다 뚫어냈어요. 이렇게. 이분 사장님 나이가 젊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젊은 만큼 같이 커갈 것이고요. 그리고 APR 회사 같은 경우는 동남아 시장을 노리는 회사예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이 그 인구가 7억입니다. 7억인데 연령층이 50대 이하가 그 인구의 80%입니다. 거기를 노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회사 CEO가 젊은 만큼 뻗어가지 않을까.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PR 저희 3차 목표가 12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관련한 이슈를 가져와 줬는데요. 한마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이 암호화폐 매입을 위해서 최대 30억 달러, 하나로는 약 4조 원 가량을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죠. 여러 가지 지금 이 논란을 받고 있는데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사님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정말 대단한 일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요 약자가 TMTC가 되겠습니다. 요 네. 약자가 요 약자입니다. 보시면 영자예요. 특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매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주체가 돼가지고 27일, 29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 거기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자기들이 자금 조달을 할 건데, 그런데 여기 회사는 트럼프 일가 회사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해상충이 걸려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약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피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대 가상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에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봐야 되냐면 네.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또 어렵다. 그러면 한국의 비트코인과 유사한 회사를 찾으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 그러면 두나무가 있죠, 두나무. 네. 그리고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화투자증권. 이것도 서로 어떤 새로운 보물찾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님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그리고 관련해서 주목해볼 종목까지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사님 추가적으로 그럼 뉴욕 증시 얘기가 나와서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시원한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환율은 원화 약세로 1,376원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기대를 걸어봐도 될 흐름인지 좀 궁금해요. 환율이 지금 말해주고 있죠. 네. 일전에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로한테 관세 50% 매길 거야. 그랬죠. 네. 미국 증시는 빠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환율은 어떻게 됐죠? 올해 원화가 강세를 네.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음 날 말을 바꿨습니다. 나 관세 안 매길래.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환율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아마도 미국 증시로 인해서 아침에 띄웠다가 오후에 눌러버리는. 따라서 아침에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 8시부터 8시 40분에 시작하는 50분까지 시작하는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추격 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이제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만나봐야 할 텐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종목들을 또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개장하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룩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실적 부분을 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를 가만히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720억 전망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75로 계속 안정되게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도 24%, 22% 높은 상태고 ROE도 제가 말했던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회사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다음 투자 포인트가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OLED 부분에서는 보시면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 인수 요거를 720억을 들여서 현대중공업한테 인수를 했는데 원자력 LNG용 극저온 액화펌프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영업이익도 150억 추정이 됐는데 요런 이슈로 해서 최근에 이 주가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원자력 관련주뿐만 아니라 LNG 쪽 관련주도 분류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OLED 핵심 소재를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여기 부분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 어떤 부분은 거의 50%가 되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과 또 실적도 탄탄한 그런 회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였는데요. 원전 그리고 LNG의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해서 지금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자, 요 종목의 가격 포인트는 이제 여기 되겠죠.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뚫었다는 거예요.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 앞에 있는 박스권을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눌림목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태웅도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급등했던 이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눌림목인데 역시 약간 눌러줄 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매수가 범위는 이제 36,650원. 자, 오늘 아침에 추경에서 조심하시고요. 네.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39,3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42,300원 말씀드리겠고,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15%만 연속으로 5회를 거두면 원금이 2배 된다는 거, 안타를 칠 그런 열 우리가 할 필요 있겠고요. 손절가는 2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6,650원인데요. 달성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39,30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42,3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 28,000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어제처럼 이 부진한 시장에서도 저희 포트에서는 급등한 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말씀해 주셨던 태움 같은 경우에도 어제 11% 급등 마감을 했고, 어제 담아봤던 삼성중공업도 담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자세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어저께 보니까 뭐 장중에 거의 8.5%까지 급등을 했어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태움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아침에 제가 MBN 골드 무료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그거를 장중에 문자처럼 받는 느낌으로 종목 가격을 말씀드렸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희가 1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연 종목입니다. 그것도 제가 MBN 골드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문자를 받는 느낌으로 종목 가격까지도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오늘 장에서 추격 매수는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종목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밴드, 또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고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